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처음에 좀 낯서실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입력하면 자연스러워지고 한 3, 4주 하시면 능숙해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할게요. 이게 7월 달 건 아니지만 7월 1일에 오늘 포스 영업 마감하면은 현금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나는 뭐 배달 매출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또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배달 매출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달 매출도 내가 앱 업체별로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칸을 늘리셔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페이 매출도 있다. 여기다 네이버 페이 매출도 이렇게 따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매출 원가에는 이제 메인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재가 있고요. 근데 부자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공산품을 같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류 음료 이렇게 있어요. 고객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쳐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지금 상품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고깃집으로 따지면 삼겹살, 목살 구분해 놓은 건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받는 유통사, 고기 유통사 업체 이름이 선진포크 뭐 땡땡땡이야. 그럼 선진포크하고 7월 1일 날 들어왔어. 그럼 거래명세서 맨 밑에 합계 보니까 뭐 85만 원이야. 그럼 8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요즘 연어값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면은 생선을 유통받는 그 업체에서 연어만 따로 좀 분리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식자재 공사 뭐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 식자재 업체 이름을 쓰고 거래명세서 맨 밑에 있는 합계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입력할 거 자체는 별로 없어요. 주류는 뭐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거래명세서의 합계 금액만 접목하시면 끝납니다. 음료업체도 네, 들어온 거래명세서 합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매출액에서 고객의 입으로 들어가는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됩니다. 이익.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인건비는 여기 직원 1일 급여 시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장이에요. 매장에 일하는 사장이고 저도 맨날 출근해요. 세전급여는 제가 400인데 세무서한테 통해서 보니까 4대보험 공제하고 보니까 354만 5천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있겠죠. 뭐 직원들이 있으시면 네, 칸을 늘리시면 되고요. 점장은 380, 사원은 320, 뭐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세후급여는 4대보험 공제한 걸로 대표님들이 세무사님한테 확인해가지고 네, 입력을 하세요. 저는 임의로만 입력할게요. 이렇게 적으시고 제가 만일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럼 여기다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원들도 출근했으면 숫자 1, 숫자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지급할 누적 급여가 여기 설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31만 5,500원이 여기 들어와 있죠. 자, 오늘 7월 2일이야. 또 출근했어. 그러면 63만 980원이 여기 이 직원급여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이것만 입력하시면 직원급여가 끝납니다. 근데 직원급여를 매일 입력하는 이유는 오늘 매출 대비 직원 인건 비율을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직원들이. 주 1회 한 번 쉰 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음날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하면 이때는 0으로 처리합니다. 이때는 무급휴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급하는 이 급여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급여량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는 있는데 완벽한 급여는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그냥 세후급여를 나눠서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바생 급여입니다. 알바생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14,000원 줄게로 협의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출근해서 뭐 9시 반, 4시간을 근무했다. 그럼 이렇게 4시간 이렇게 입력하면은 알바비가 이렇게 합계가 뜹니다. 4대 보험 공제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3.3% 공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4대 보험을 설정해 주셨으면 세후 급여로 따오시고요. 만일 3.3% 프리에서 공제를 한다고 하면은 세 전 금액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수식 가져오는 경로는 는 하고 알바비의 합계 금액인 여기 52,000원을 가져올 거야 라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여기 있는 걸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임대료는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보관세 포함이죠? 네.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지출 비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보험료가 있겠죠. 세무사 기장료도 있고 정수기 렌탈 수수료도 있고 CCTV 하신 분도 있고 방역업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라지죠. 카드 수수료랑 전기랑 가스랑 상하수도, 음식물 수거 비용까지 가장 클 거고요. 여러분들이 빼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 수수료가 있어요. 카드사마다 수수료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공제하고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1.2%에서 2.2%? 요 사이거든요. 근데 저는 1.9%를 임의로 그냥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1.9%로. 왜냐면 제가 매일매일 카드사마다 몇 퍼센트 수수료율이 공제돼서 저한테 들어오는지를 제가 확인하기에는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차 범위에 있는 평균치 비율로 입력해 놓으면
매출을 입력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같이.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음식물 상하수도는 보통은 25일 정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그럼 그때까지 내가 입력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큰 비용인데, 그래서 보통은 전월, 지금 7월이면 6월 달 비용을 그냥 임의로 입력해 놓으세요. 실제로 이체가 되면은 그 금액을 정확하게 다시 입력을 하시고, 저는 여기다가 메모 삽입을 합니다. 마우스에서 오른쪽 누르면 메모 삽입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체가 되는 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저는 소모품 구입비로 정하고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은 비품으로 보고요. 그 외에 뭐 냉장고를 사거나 이렇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설비를 샀어. 이런 거 산 건 저는 이거 투자비로 잡습니다. 이때 뭐 55만 원 냉장고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메모 삽입을 저는 또 여기다 해놓습니다. 네, 냉장고 구입비 뭐 해가지고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런 냉장고 사는 게 매월 발생하는 게 아니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살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투자비로 봐야 되죠. 그리고 마케팅비는 내가 뭐 마케팅을 구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항목을 더 늘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구분을 안 하고 싶어. 그냥 여기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월 2일 날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을 30만 원 해놨어. 여기다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 이렇게 메모사표에서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를 7월 5일 날 비용을 이체했어. 그럼 23만 원 이체했어. 그럼 23만 원을 적어놓고 이거는 메모 삽입을 대표님들이 인스타 인플루언서 섭외비.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금액은 매출 대비 5%를 잡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 종합소득세가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역산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할게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800만 원 냈고 세무사 조정료 비용까지 해서 뭐 150만 원을 더 냈어. 그럼 총 95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내년에도 대략 이 정도 나오겠지로 모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95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79만 1666원입니다. 매월 한 달에 매출 5천만 원을 지금 평균적으로 쓴다고 했죠. 그럼 79만 1천 원 나누기 네, 5천만 원이면은 1.58%네요. 그러면 여기에 저는 1.6%의 비율만 모으면 세무사 조정료 포함해서 세금을 모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역산하셔서 이걸 비율을 그냥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퇴직금 모으고 싶다 하면은 퇴직 충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급여의 10%를 모으시면 됩니다. 곱하기 10% 이렇게. 손익계산서 제 양식을 하실 때 두 가지만 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한 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현금 시제에 대한 확인을 직원들하고 매일 하고 손익계산서 파일과 함께 카카오톡방이나 잔디라는 톡방에 이 부분은 사진 촬영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금 부분은. 여기 옆에 현금 시제라는 파일이 있어요. 저는 보통 10만 원 정도를 포스에 현금 시제로 밑에 깔아놓고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7월 1일 날 제가 10만 원을 넣고 시작했으니까 10만 원부터 시작했죠. 근데 44,900원의 현금 입금이 있었네요. 보니까 실제로 44,900원이 여기 있네요. 자동으로 여기 수식이 가져오니까 대표님들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때 긴급히 뭐 소모품을 사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휴지랑 쌀 20kg를 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63,5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금 잔액이 포스상에는 81,400원이 있어야겠죠. 중간에 포스에 현금이 지금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58만 9천 이렇게 쌓여 있네요. 현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포스에 있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시제 입금이라고 잡고서 30만 원을 가져왔어.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면 현금 포스에는 28만 9,300원이 그날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현금 시제 금액이라고 있어요. 60만 6,500원이 현금 시제 금액으로 포스에 지금 60만 6,5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스에서 실제로 내가 세어보니까 59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16,500원이 차액이 생긴 거죠.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누가 이 금액을 가져갔거나 계산 실수가 났거나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죠. 제가 몇 번은 이 시제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번에는 점장이 맞춰야죠, 이제. 점장이 쉬는 날이었으면 부점장이 책임졌어. 부점장이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죠. 대표님들이 이 손익계산서를 사용하실 때에는 첫 번째 자동 수식 세팅이라는 자료를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3월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이번 달은 7월이죠. 그러면 여기 숫자 7만 입력하시면
7월로 자동으로 뜰 겁니다. 자, 여기 31일인데 7월달이 31일 맞으니까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6월달이었으면 이걸 30날로 바꿔야 되고 7월 1일이 무슨 요일로 시작했냐면 월요일이었네요. 그러면은 7월 1일이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그리고 7월 2일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화요일. 두 개를 한 다음에 십자가로 쭉 내리시면은 31일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 원본을 보면 아까는 7월 1일이 금요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월요일로 바뀌었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7월까지 마감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8월달 되실 때는 한번 빈양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빈양식을 드릴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대표님 걸로 빈양식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합계금액, 합계금액, 합계금액. 이런 걸 건드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여기를 다 싹 지워 주셔야 됩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핑크색으로 그럼 입력을 해드릴게요. 여긴 입력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핑크색은 대표님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 부분만 다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직접 입력을 그냥 해주세요. 이제 운영 실적, 달성 목표. 대표님들이 목표 기준 비율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매출 원가가 28% 나와. 그리고 인건비는 보통 26% 나와.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거겠죠, 이건? 고정비도 안 바뀌죠. 매월 똑같은 비용이 입력이 되겠죠. 변동비. 변동비는 전월 비용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비는 평균적으로 대표님 쓰는 비용을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팔면 비율은 거의 다 비슷할 거니까 네, 수익이 나오죠. 단기 수익이. 이번 달 이만큼 매출 나오면 그냥 내가 얼마 남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내가 7천만 원이랑 매출 찍으면 1,700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구나. 이렇게 그냥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이게 일평균 매출액이거든요. 오늘 날짜 매출액 위에 있는 이 오늘 날짜, 오늘이 7월 1일이면 7월 1일 위에 있는 매출을 가져와야 된다 적혀 있죠. 오늘 7월 1일이야. 가져올 때는 는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커서를 가져간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가져옵니다. 그럼 내가 7월 오늘 3일이야 하면은 이 3일에 있는 거에 엔터를 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액이 5,268만 6천원이 이번 달 예상이구나 를 알 수 있고 그럼 내가 5,260만 원 정도를 내가 이번 달 하면은 내가 이만큼 남는구나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녹화본 통해서 노트북이나 PC에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서 각자의 손익 계산서를 수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